네, 지난달 남가주 주택가격과 판매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올랐던 수치,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가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월드시리즈 1차전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요. LA 한인사회도 열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형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가주 부동산 시장에 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관련 수치가 발표됐죠? 네, 부동산 전문 업체 이 DQ 뉴스가 오늘 아침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지난달에도 남가주 부동산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남가주 6개 카운티,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 이렇게 6개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61만 2,75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1년 전인 2019년 9월보다 무려 15.3%가 오른 가격입니다. 이로써 또 한 번 주택가격 기록을 세웠는데요. 넉 달 연속 주택가격 기록을 갈아치운 거고요. 또 15.3%의 상승폭은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한 겁니다. 그 전달인 8월 상승폭도 사실 2014년 이후 최대 폭이었는데 한 달 만에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네. 자, 가격은 올랐고 그렇다면은 매매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매매도 급증했습니다. 네. 작년과 비교해 남가주에선 22.3% 주택 매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매물 수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물이 적게 나왔고요. 그렇게 매물 부족 현상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나온 매물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는 주택가격과 매매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LA 카운티입니다. 네. LA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71만 달러였는데요. 이건 1년 전보다 14.5%가 오른 것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매매는 19.9%, 거의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남가주에서 중간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 78만 5천 달러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8.6% 오른 건데 이게 남가주 카운티들 가운데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네. 매매는 29.8%, 거의 30% 큰 폭으로 많아졌습니다. 다음 리버사이드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 14% 오른 44만 7천 달러였고요. 매매 17% 역시 증가했습니다. 샌버나디노는 12.8% 상승한 39만 7천 달러, 매매 26.4% 늘어났고 벤추라 카운티 12.9% 오른 66만 5천 달러, 매매 남가주에서 가장 많이 뛴 32.1% 급증입니다. 마지막 샌디에고 카운티 중간 주택가격 14% 오른 65만 달러, 매매 27%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중간 주택 가격이 가장 싼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39만 7천 달러로 유일하게 40만 달러 미만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거의 40만 달러에 근접했고요. 예. 벤추라와 샌디에고는 60만 달러대,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70만 달러대입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평균 10일이면 팔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빨리 팔리고 네, 있죠. 네. 나오면 그냥 팔리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거는 역시 저금리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석인데요. 실업률 높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은 게 이 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타격을 입혀서 이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건 어렵게 만들지만요. 네. 고소득 근로자들 상당수는 역대 가장 그 낮은 금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비싼 럭셔리 주택들이 많이 팔리면서 중간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 차례 나온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분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야. 이제는 작은 아파트들에서 나가려는 주민들이 지금 아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재택근무가 자리 잡고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런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코로나19로 이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의 대부분 주민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아졌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솔직히 코로나19 후에 긍정적인 부분보단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 편이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 그 전에 헬스클럽 그 멤버십 끊고 다녔던 주민들 팬데믹 후에는 지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등급에 따라서 일정 제한 속에 문을 열기도 했지만요. LA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영업을 여전히 하지 못해서 주인 밖에 그 야외 뭐 주차장 같은 데서 다 같이 운동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부 극히 일부에 속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ABC7이 전한 조사 결과 그렇게 헬스클럽 멤버였던 주민들 3명 가운데 1명꼴은 날마다 운동하던 그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요. 네. 네, 그렇게 전체 78%는 이런 점이 건강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고요. 네. 과반은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확진자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에 달하는 47%는 이전보다 잠을 못 이룬다고 했습니다. 네. 거의 같은 비율은 밥도 잘 못 먹는다. 먹어도 건강한 식단으로 먹지 못하고 또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주민은 60% 전체 10명 가운데 6명꼴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신체 건강도 신체 건강입니다만은 정신 건강도 또 더불어서 많이 나빠졌을 듯해요. 네, 이 클리브랜드 병원이 퍼레이드 매거진과 함께 조사 실시한 걸 보면요.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어려움 겪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55%에 달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그리고 대부분은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또 4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그런 검진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그런 진료조차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면서 병원 가는 걸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엔 유방암 검사 같은 거 그런 거 예약 잡혀 있는 것도 많이 연기시켰다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추세가 추후 몇 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유방암 환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코로나19가 그 자체, 감염 자체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도 되는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오히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과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층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거의 80% 가까이는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있고 나서부터 네. 인간관계를 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사를 실시한 클리브랜드 병원의 마크 히먼 박사는 이전에는 매일매일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런 걸 좋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주민이 많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팬데믹 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집에서 부엌 이용하는 시간도 늘고 뭔가 혼란 속에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꽤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 박사는 말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팬데믹 이후 많이 생겨난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인분들로부터 그 코로나19 이전보다 연락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잘 지내느냐, 괜찮냐, 생각나서 전화했다, 뭐 문자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요.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 이렇게 서로 생각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야구 월드시리즈 소식인데요. 어제 출발이 좋아서 이곳 한인사회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어요.
네, 어제 열기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요일 한 주의 중간이어서 피곤할 법도 한데 저희 회사 직원들 보더라도 확실히 기분이 좋아 네,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야구 얘기로 꽃 피우면서 네, 오늘도 새벽부터.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제 중계 방송할 때 다저스 정말 잘했다, 1승 축하한다 이런 내용의 댓글들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야구 소식이 줄을 이뤘습니다. 맞습니다. 한인 식당들도 예전 같으면은 정말 많은 손님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기대가 좀 네.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큰 특수를 누렸을 테지만요. 타운에 그렇죠.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인 요식업계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식당들 있죠. 한인타운의 식당들에선 대형 스크린 걸어놓고 다저스 팬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런 식당들에도 한인 팬들이 밥 먹으면서 다저스 응원하고 환호했고요. 야외 영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배달을 주로 하는 그런 식당에서도 좀 더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뭐 피자나 치킨 이런 거 시켜 먹으면서 가족끼리 응원하는 한인들도 많은 만큼 또 투고 주문이 급증할 것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단연 식당뿐만이 아니죠. 그 아. 마켓 쪽도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바베큐나 뭐 스낵류, 주류 같은 거 이런 거 장바 갖고 와서 집에서 함께 이제 가족들끼리 뭐 응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들 역시 수익이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그렇게 주민들도 또 비즈니스들도 들뜬 분위기 이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동부에서는 밤 8시에 시작하니까 좀 늦은데 이곳은 5시니까 5시니까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죠. 맞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또 친구들, 친지들 만나면서 뭐 그렇게 자주 만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끝날 때쯤에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아주 좋죠. 시간이 아주 뭐 네. 퍼펙트한 시간이죠. 네. 네. 그만큼 더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야구 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